어떤 문제가 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인데 사퇴하라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가 된 격인 사당의 거죠. 후보를 자기들 뽑아놓고. 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세 번의 TV 토론 결과 가장 잘한 후보로 그렇죠.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도 유망한 후보를 이 자당 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사퇴시키려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그것은 이제 무산됐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원샷 단일화는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알아서 예. 뛰어라.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뛰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예. 전도 유망한 후보를 전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최진봉 교수님, 예. 어제 의총, 예. 저희도 이 결과를 보려고 12시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예. 의총이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7시 30분서부터 시작한 게. 예. 그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도 나와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3당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론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경론이 있었던 이유는 예. 사실은 31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다 했다 그러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무성계라고 얘기하는 또 MB계라고 구 MB계라고 예. 분류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사퇴론을 좀 들고 나오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입장 바꿔놓고 여기 있는 누구라도 본인 후보로서 정말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거 앉혀놓고서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30분 정도 늦게 그 자리에서 사퇴론을 꺼내고 심지어는 만약에 사퇴를 안 하거나 사퇴란 말까지는 안 했겠죠. 예를 들면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협박까지 일삼는 예.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강경한 소위 일부 의원들, 그 의원들의 그런 강경한 태도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승민 후보가 혼자 완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회의 분위기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올 때는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는 바라본다. 그냥 그걸 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3당 연합이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유승민 후보를 바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회의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본인은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호영이 아니죠. 참. 주호영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등장인물이 많다니까 헷갈렸군요. 국민의당, 주승용이고 주호영 맞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수의 주승용. 그렇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우리 주승용은 옛날에 재떨이 사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3당 합당이나 연합에 대해서 추진할 거다. 그리고 후보는 그거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예.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가 저는 그 유승민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뭘 지켜봅니까? 후보는 분명히 지금도 계속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른정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사퇴하라 또는 뭐 다른 후보와 연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다시 끌어안고 지금 뭐 조원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조원진 의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협상의 대상 또는 합당의 대상 또는 연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예.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것이 그러니까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친박 청산을 사실은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자유한국당과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 빠져나올 때, 새누리당 있을 때 나왔을 때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의 창당 정신은 이제 최준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거 적폐 세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핵심이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안 썼지만,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비호한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의 새 희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른정당의 기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동업자적 관점에서 보면 33명 의원 중에 10명 정도만 도와주고 한 20여 명은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정당에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시라 그럴 뻔 깜짝 놀랐어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까지 열심히 도왔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좀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묘안을 좀 내보자. 근데 이번에 보수 진영이 집권 가능성 없어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바른정당 의원들 33명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단일화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더라도 예. 바른정당에서도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지지율을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려가지고 예. 뭔가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예 그 후보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자와 본인의 어떤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그 정치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를 하고 보수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과 새로운 이야기,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되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몇 프로를 나오건 간에 사실은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지금 이번에 어떤 대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 어떤 보수의 어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주자, 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완전히 접어두고 본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예 지금 후보를 잡아가지고 그냥 주저앉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이거 네. 들여다보면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 많이 비슷해요. 네. 당은 틀리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가 된 다음에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이제 홍삼 트리오 그 자제분들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갖고 집권 세력의 그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같은 정당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10%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당에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예. 제3의 후보를 내야 된다. 지금 후보를 접어야 된다. 예, 지금 상황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시에 이 여당이 참패한 이유는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또 책임을 져라면 책임론적인 성격도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상태에서 후보가 선전하면서 아직 지표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이 정도면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라는 거는 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긴장이 있으려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지점까지 이렇게 상황이 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 그렇죠. 이미 10포인트가 그렇죠. 지금 넘어섰죠. 붙어 있어서 국민의당이 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해서 지면은 더 우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지렛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유승민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나는 그쪽 사인을 돌아가겠다. 당신한테 했고 우리는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탈당 뒤에 철학이 없는 복귀의 어떤 그런 구실일 뿐인 거죠. 예. 자, 최 교수님,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이 명분 없는 반문연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예를 들어 DJP 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호남과 충청에 근거하고 있었던 지역 정당이 하나가 되면서 지역 감정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좀 해본 거고. 그랬었죠. 사실은 근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방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예. 이를테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 기초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바른정당 기초 광역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가 없다. 예. 이런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 것처럼 이제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제가 막 유승민 후보하고 그냥 예. 이 그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요. 막 싱크로율이 막 10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 의원님이 저런 싱크로율이 나오는 것은 진정이라고 봐요. 진정성이 있다. 왜?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유승민 후보가 당하고 있는 그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울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정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바른 정당이 아니라 예. 바르지 않은 정당. 예. 이렇게 이름을 안 바른 바꿔 정당. 예, 그렇게 바꿔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직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나 지금의 조직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예. 이 후보를 지지했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물론 보수들의 일부 보수들의 지지, 친박, 골수 친박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저런 모습이 과연 계속 갈까? 저는 좀 그건 의문이라고 봐요. 물론 골수 친박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 또 중도에서 보수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 세력에 대한 어떤 희망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후보의 그런 지지율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른정당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이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요, 그거는 정말 명분도 없고 왜 거기서 뛰쳐나왔으며 또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는 나오면서 얘기했던 그런 뭐 선결 요건이 해결됐다면 또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에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친박 청산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를 보십시오. 친박하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후보와 연합을 하고 그런 정당, 조원진을 끌어안고 또 남재준 이런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정당에 다시 흡수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폭탄을 치고 자멸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본인들이 볼 때는 그게 뭐 확장력을 키워서 보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수 진영도 일정 부분 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친박, 골수 친박들이 지금은 위기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보수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건전한 보수, 소위 정말 국가를 위하는 보수라고 하는 세력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예. 바른정당이 그런 자세로 계속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명분을 버려버리면요. 정치에서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차피 집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수의 새 희망을 만들어놔야죠.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되면 거지. 그럼요. 그러면 마음을 둘 곳 없었던 보수들이 어찌 보면 바른정당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생길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버리는 것은 자기 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아주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두 분한테 제가 공통 질문 던져도 돼요? 예. 눈을 감고 들으면 두 분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왜 그래? 같이 나오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영상 쓰는 게 편지요? 어떨까요? 아니 근데 제가요. 네.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 복권 시켜줘라. 네. 그럼 내가 바른정당 입당하마. 오. 네. 그래서 좋은 보수의 새 희망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네. 좋대요. 예. 그러나 5월 9일 전에 복권을 시켜줘라. 그 유통기한은 5월 9일까지다. 5월 9일 지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더 실망해갖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나 봐요.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후보를 흔드는 거는 옳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더라도 예. 그 결론 부분에 갖고 이게 원래 영상 편지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뭐 미리 띄우죠. 그래갖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에 김성태 그 바른정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완주사를 거듭 밝히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당론을 번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어요. 야, 이게 달리는 레이서한테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저도 김성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가서 제 비판을 해도 저는 꽤 합리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좌파 패권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친박이 그 적폐 세력 청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인데 사퇴하라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가 된 격인 차당의 거죠. 후보를 자기들 뽑아놓고. 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세 번의 TV 토론 결과 가장 잘한 후보로 그렇죠.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도 유망한 후보를 이 자당 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사퇴시키려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그것은 이제 무산됐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원샷 단일화는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알아서 예. 뛰어라.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뛰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예, 전도 유망한 후보를 전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최진봉 교수님. 예. 어제 의총. 예. 저희도 이 결과를 보려고 12시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예. 의총이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7시 30분서부터 시작한 게. 예. 그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도 나와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3당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론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경론이 있었던 이유는 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회의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본인은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호영이 아니죠. 참 주호영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등장인물이 많다니까 헷갈렸군요. 주승용. 주승용이고 주호영 맞습니다. 국민의당은 예. 여수의 주승용. 그렇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우리 주성용은 옛날에 재떨이 사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3당 합당이나 연합에 대해서 추진할 거다. 그리고 후보는 그거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예.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가 저는 그 유승민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뭘 지켜봅니까? 후보는 분명히 지금도 계속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른정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사퇴하라 또는 뭐 다른 후보와 연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다시 끌어안고 지금 뭐 조원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조원진 의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협상의 대상 또는 합당의 대상 또는 연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예.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것이 그러니까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친박 청산을 사실은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자유한국당과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 빠져나올 때, 새누리당 있을 때 나왔을 때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의 창당 정신은 이제 최준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거 적폐 세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핵심이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안 썼지만,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비호한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새로운 모습을 표방하면서 보수의 새 희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른정당의 기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동업자적 관점에서 보면 33명 의원 중에 10명 정도만 도와주고 한 20여 명은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정당에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시라 그럴 뻔 깜짝 놀랐어요.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31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다 했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무성계라고 얘기하는 또 MB계라고, 구 MB계라고 예. 분류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사퇴론을 좀 들고 나오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입장 바꿔놓고 여기 있는 누구라도 본인 후보로서 정말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거 앉혀놓고서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30분 정도 늦게 그 자리에서 사퇴론을 꺼내고 심지어는 만약에 사퇴를 안 하거나 사퇴란 말까지는 안 했겠죠. 예를 들면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협박까지 일삼는 예.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강경한 소위 일부 의원들, 그 의원들의 그런 강경한 태도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승민 후보가 혼자 완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회의 분위기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올 때는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는 바라본다. 그냥 그걸 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3당 연합이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유승민 후보를 바보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까지 열심히 도왔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좀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묘안을 좀 내보자. 근데 이번에 보수 진영이 집권 가능성 없어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바른정당 의원들 33명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단일화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더라도 예. 바른정당에서도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지지율을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려가지고 예. 뭔가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예 그 후보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자와 본인의 어떤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그 정치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를 하고 보수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과 새로운 이야기,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되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몇 프로를 나오건 간에 사실은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지금 이